이번 주 내내 시장이 좀 밀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국내 증시에 대한 향방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태근 팀장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 모셔봤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시장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 텐데 바로 키워드 보면서 시장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는 국내 증시 강세일까 약세일까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계속 금요일에 시장이 좀 강했었어가지고 오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오늘은 파란불이에요. 네. 근데 다음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고 구글이 픽셀 폴드도 출시한다라고 하던데 시장에 조금 투자 심리가 살아날까요? 그거는 이렇게 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론 실적 이슈가 더 힘이 세냐, 아니면은 이제 파월의 이제 금리 발언이 더 세냐, 요 두 개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게 어쨌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업종 이슈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반도체잖아요. 업종 이슈로 봐야 되는 거고 파월 금리 얘기 같은 게 시장 이슈이기 때문에 항상 이슈는 업종에 시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마이크론보다는 파월 이슈가 조금 더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다음 주도 시장이 조금은 힘들지 약세로.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제가 항상 투자 심리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6월 14일 날 코스닥이 2.79% 정도 이렇게 장대 음봉을 하나 맞았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이후에 코스닥이 9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서 약간 완만하게 우하향을 현재 화면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왜 하필이면 콕 집어보냐면 뭐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날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해보게 되면 중국의 양극재 기업이 미국 미시간주에 이 양극재 공장을 설립한다 그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날 2차 전지가 큰 폭으로 하락했었고 다음 날 국내 증권사 중심에서 반박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국내 증권사 리포트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 영역 이슈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양극재하고 음극재 같은 경우는 IRA 법안 그 세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부품에서 제외가 됐어요. 광물 처리 과정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게 되면서 구성 소재로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들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부터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 그 이슈가 어쨌든 시장에 하락으로 전환시키는 어떤 핑계, 그러니까 조정의 빌미로 이제 작용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조정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파월이 금리를 2번 정도 인상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이슈까지 이제 시장에 작용이 되게 되면서 금리 이제 동결해서 하락하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를 했었다가 이거를 뒤집는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약간 이제 불안 심리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지금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다음 주까지도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월 금리 발언이 조금은 선반영이 소위 말하는 마법이 다르죠. 선반영이 된다라거나 아니면은 이 파월의 어떤 그 금리 발언 이슈 이런 거를 뒤집을 만한 그러니까 그게 좀 저도 마이크론 실적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은 시장 이슈, 업종 이슈, 시장이 업종 이슈를 이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는 조금 안 좋다라고 이번 주처럼 안 좋다로 봐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나서 지켜보면서 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파월 이슈를 뒤집을 만한 이슈가 나온지 여부를 일단은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론 반도체 업황 이슈보다는 시장의 매크로 분위기가 좀 위에 있기 때문에 파월의 매파적인 그런 발언에 따라서 다음 주도 쉽지 않은 시장일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은 다음 주 상승과 하락 어느 쪽으로 베팅을 하시는지요? 전 뭐 최근에 이 질문 나오면 항상 조정 얘기를 좀 드렸기 때문에 조정 여전한가요? 의견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도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었던 주 요인은 결국엔 빅테크 업체들인데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2번의 금리 인상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와 이제 어느 정도 물가가 잡혔다라고 보고 있지만 연준에서는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2%대 물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직 좀 멀어진 상황이고 최근에 또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나올 수 있는 지금 기후 변화들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의 또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리고 또 유럽에서도 빅스텝을 밟았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주변국들이 왜 계속 그거를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물가 상승률이 달라요. 유럽 쪽은 사실 더 강했기 때문에
때문에 보다도 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주변국들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만약에 빅테크가 그런 관점에서 무너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최근에 굉장히 좋았고 뭐 특히나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미국장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힘내줬거든요. 네. 그런데 이 기조가 과연 만약에 미국 증시가 특히나 나스닥이 폭락을 했을 때 만약에 그런 부담으로 좀 하락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버텨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좀 물음표가 드는 상황이고 뭐 아직까지 외국인의 이런 뭐 수급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는 하죠. 자금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단기간에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도대체 매도를 할까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나올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지수가 바닥권에서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또 2650은 사실 PBR 1배 수준으로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여기에서 계속 핑퐁핑퐁 좋으려면은 뭐 반도체랑 2차전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적인 상승 기조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막 다 전고점 테스트를 하고 있고 또 상승해서 일부 좀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약간의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한 시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엄청 폭락이 나온다기보다는 약간은 좀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두 분 다 시장 향방 약세에 대한 부분으로 갈 거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렇게 글로벌리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국제 유가에도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 번째 키워드로 정유주 보도록 할게요. WTI 가격이 5거래일 만에 70달러대로 다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내 정유주도 약세를 보이고 있죠. SK이노베이션도 하락하긴 했는데 GS랑 S오일이 정말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빠지고 있어요. 국내 정유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주가를 평가해봐야 되는지 국제유가도 계속해서 조금 내려갈까요? 일단은 그거를 확정 짓는 거는 결국엔 소비가 얼마나 좋아지느냐가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사실, 문제다. 그렇죠. 왜냐하면 오펙과 오펙 플러스에서 계속적으로 감산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종종 이제 유가가 조금씩 상승이 나오는데 사실상 아무리 감산을 하더라도 수요가 뒷받침이 돼줬을 때 감산을 했을 때 타격이 큰 것이지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올랐지만 생각보다 뭐 이렇게 크게 뭐 수요와 공급의 이런 관계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수요가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되면서 결국엔 그게 이제 화학 업종으로도 연결이 되겠죠. 네. 그런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최근에 리포트들 보시면 다 정제 마진이 어느 정도 바닥 라인을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싱가포르 이제 복합 정제 마진 수준을 봐야 되는데 네. 최근에 바닥을 찍었다가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중장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자리에서 모아가는 게 나쁘지 않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위치 에너지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또 수요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적인 부분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바로 보기보다는 이런 정제마진 부분에서의 회복 기조가 유지가 되고 정말 수요에 따라서 이제 석유화학 업종, 특히나 화학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할 때 그때 본격적으로 쫓아가셔도 뭐 충분히 바닥 발목 언저리에서는 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섹터에서 지금 이런 수요라든지 공급단에서 계속 이슈가 생길 수 있는 현재 시점에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턴을 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이런 자금이 묶이지 않는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유주들 워낙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좀 수요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주가 반등은 어려울 수 있겠다. 국제유가 추이 보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유주에 대한 전략을 짜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클라우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클라우드 기업들에 대해서 견제에 나섰는데 그러면서 아마존의 클라우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국내 클라우드 관련주가 강세를 보입니다. 솔트웨어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네. 파이오링크, 뭐 KINX 좀 생소한 기업들이 좀 동반 상승을 했는데 이러한 기업들 앞으로 뭐 장기적으로 주가 우상향을 해줄지 테마성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지막에 하셨네요. 아, 테마성인가요? 테마스를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제 클라우드 얘기가 나오니까 네. 소프트웨어 쪽도 봐야 되고 하드웨어 쪽도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테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단순 연관성. 이 부분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아마존이랑 클라우드 사업을 같이 하는 회사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 회사는 계속 봐야 되겠죠. 단기 테마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에도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주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네. 저 회사들이 지금 아마존과 사업을 같이 할까요? 안 할 가능성이 아. 높겠죠. 그러면 테마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네. 그러면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게 되려면은 이 클라우드 사업을 하게 되려면 이제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서버용 CPU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그와 연관돼 가지고 DDR5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소프트웨어주보다는 하드웨어가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관련주라기보다는 수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게 되면 좀 더 가까운 쪽이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일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예를 들게 되면은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연초에 챗GPT 얘기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 되게 급등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얘기 거의 안 하죠. 걔네들이 뭐 그때 당시에도 수혜가 있냐 없냐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지나가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 간접적인 연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테마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가 나게 된다라면은 이후에는 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사업, 서버용 CPU, DDR5 이런 쪽과 연결시켜 보다 보니까 일단은 뭐 하드웨어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라면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클라우드라는 연결고리를 보게 되면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SDS 이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DDR5는 뭐 종목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TLB라든지 신텍이라든지 하나마이크로라든지 ISC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가는 놈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그 놈을 잡는 게 대장 관건이기 때문에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가는 놈을 잡는 게 제일 좋은 트레이딩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존 클라우드 이슈에 있어서 국내 수혜주 관련주로 보자면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DDR5 쪽을 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종목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 네. 안에서 어떤 종목을 보시나요? 그거는 오늘 볼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미리 말씀드려요? 안 됩니다. 일단 그 바이오 지금 오늘 반도체 장비 쪽 같은 경우는 가는 종목들 빼고는 그렇게 다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오늘 뭐 테크인 같은 경우도 장기에 떴다고 윗꼬리 길게 네. 잡혔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뒤에 갖고 나온 종목이 기가비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지금 상가 이미 들어가 보세요. 네. 제가 상가가 상따라려고 갖고 온 건 아니고 작가님도 알아요. 아는데 미리 종목을 줬는데 네. 이게 장고가 상가에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쏠림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TLB도 오늘 좀 생각보다 좀 시장에서 강했었거든요. 그렇게 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레이저셀 같은 것들은 미리 이미 시세가 많이 난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리프레시가 되는 구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TLB라든지 뭐 기가비스를 마시는데 다시 한번 리프레시 기간에서 조정 끝내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뭐 코세스 같은 종목들도 뭐 오늘 상승 하락으로 전환됐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